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모델 Y에 일부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테스트 중이었고 성능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죠. 2170으로 일단 배터리가 선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4680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할 것인데 이때가 본격 4680의 시대가 될 것인데 그때 어떤 4680이 적용될 건가? 어떤 기업계? 테슬라가 모든 거를 전담하기에는 어떻게 될 건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델 Y에 4680 장착된 거를 분해한 그림이죠.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완충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들어간 건데 이게 기존 거와 2170과는 다른 버전인데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테슬라가 2020년에 4680을 공개했죠. 지금 거의 3년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설계 이후에 지금 2년 이후 생산을 했고 수율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는 봅니다. 근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이는데 자, 최근 텍사스 공장에서 2천만 번째 셀을 생산했죠. 이제 이전에는 약간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 생산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돌파구라고 보는데 자, 본격 양산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수율은 어느 정도일 건지 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프리몬트 공장에 정지를 하면서 젠2, 이전에는 젠1, 젠2 이런 거 없었었죠. 젠2 전환을 하는데 젠3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젠2도 보면 2170에 대비해서 250이 262로 낮죠. 낮은데 이게 4680은 300까지 가야 되는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자, 모델 Y에 장착된 4680과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에너지 밀도가 262고 229로 4680이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4680의 가장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율이 아니고 디자인된 설계가 만족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 디자인에 만족이 안 되면 100% 불량이죠. 근데 어쨌든 229, 252의 성능이 나온다. 자, 요 정도로 일단은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요 수준으로 지금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자, 기가 텍사스에서 800만 개, 한 배터리 용량이 65, 70 정도라면, 근데 그러니까 모델 Y 같은 경우겠죠. 주당 1200대 생산. 사이버 트럭은 이거 2배 정도, 1300kW 정도가 되면, 한 4,500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사이버 트럭의 주행거리가 조금 아직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이제 나오니까 공개가 되겠죠. 하단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4680 디자인인데 2170이죠. 여기에 단일 레이어냐 아니면 이중 레이어냐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1단 레이어로 본다 그러면 일단 한 165, 175kW 정도 깔 수 있습니다. 넓이로 보면 이렇게 되면 420마일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500마일도 이야기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4680 성능으로는 500마일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2170을 넣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듀얼 레이어, 이중으로 레이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어떻든 배터리가 설치될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얼마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가라는 건데 4680으로는 500마일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2170을 넣는다. 이런 구조죠. 근데 실제
테슬라의 요구, 목적은 4680을 넣어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과제가 있습니다. 자, 최근 허버트 유튜버 내용을 조금 보면 여기 2300개죠. 수량을 이렇게 늘렸다. 130개에서 130만 개에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린 거는 맞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캐파도 보면 100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100기가는 할 것 같다라는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근데 이게 100기가 하나 더 네바다까지 해서 300, 400, 기존 한 300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00도 아직 못 갔는데 100, 200, 300 늘릴 때는 젠3 정도만 아니고요. 한 300kW, 그러니까 300kW 에너지 밀도를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기술적으로 조금 테슬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사이버 트럭의 상황으로 보면. 자, 단순 계산으로 연간 74기가까지 24년, 내년까지 달성이 가능하겠다. 21년. 이거는 산술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멈춘다기보다 이걸 달성하지 못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 파나소닉, LG께 현재 들어와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자는 겁니다. 현재 시점이 여기고 페이지 2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기로에 있는 거죠. 4680이. 테슬라 입장에서. 자, 이 주행거리 최근 이 나온 거에 대한 주행거리 추정인데 저는 요 이제 71%가 보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정보가 500마일일 것이다 주행거리가. 근데 이게 실제 따져보면 한 250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2170으로 500마일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든 높이가 있거든요. 듀얼 레이어로 하면 가능한데 그럼 바닥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4680으로 깔아버리면 좋은데 4680은 꽉 채워도 500마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마일은 힘들 것 같고 300마일 정도 수준, 한 250마일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럼 옵션으로 더 넓히려고 하면 레이어를 하나 더 높여야 되죠. 자, 이 부분인데 실제 여기 이 여러 개를 놓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4680을 배터리를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죠. 근데 2170을 위로 두 개를 얹어버리면 높이가 이만큼 높아집니다. 그죠? 지금 일단 2170을 쓰려고 하니까 4680도 듀얼로 높으면 높이가 너무 높아지죠. 자,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선은 2170이다. 그래서 2170을 넣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2170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다라는 게 현재 4680 대량 생산의 고민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황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4680 젠2라고 되어 있지만 당장 4680은 쓰지는 않고 모델 Y에 지금 보면 올휠 버전인가 거기에 4680이 들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보면 이렇죠. 모델 Y의 4680 버전과 2170 버전이 롱레인지네요. 그죠? 두 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고민, 원래 4680이 좋다라는 PPT를 본 사람은 4680을 선택하려고 할 텐데 실제 상황은 2170이 배터리가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4680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도 결론은 4680 말고 2270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가 프레임 선택의 부분에서도 소도품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기술 적용을 잘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2270에 세팅되어 있는 배터리 모듈 팩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4680의 문제점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테슬라가 아니면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자,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자, 배터리 팩 용량에 따라서 120kW짜리 이 정도면 기존 차량들보다 훨씬 크죠. 포드의 F150이 한 200kW 정도 되려나? 250마일. 요 모델이 아마 지금 현재 운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160kW, 345 정도. 500마일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500마일 정도 하려면 200kW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수율 관련된 추정을 해보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젠1 같은 경우, 지금 젠1이 이제 젠2가 이제 생산되는데 젠2도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 80%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 자, 이전에 1년 전에도 보면 수율이 7, 80%까지 왔다. 이게 21년 기사입니다. 22년 최근 1년 전에도 보면 90% 이상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90%가 젠1이라는 거죠. 이 젠1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기에는 4680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젠2로 지금 올렸고 다시 수율 스타팅이 될 거로 봅니다. 70, 80까지 순간적으로 낮아지겠죠. 근데 뭐 특별한 공법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케미칼, 뭔가 지금 보면 양극재, 음극재의 밀도를 높이는 활동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식 전극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귀한다, 습식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자, 건식 부분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자, 이 부분에서도 LG와 삼성 SDI 모두 충분한 수율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처음 설정한 어떤 디자인, 개발 컨셉, 그러니까 용량을 맞추는 부분, 에너지 밀도를 맞추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근데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테슬라가 젠1에서 생산량을 2천만 개씩 생산한 이유가 일단 생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키우기 위함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로 사이버 트럭에 넣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미래셋 자료지만 SNE 의견까지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한다고 하면 요게 지금 24년 1분기가 명시되어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이 파나소닉 SDI입니다. SDI는 BMW와 하고 4695 사이즈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4695나 4680이나 저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약간 올린다 하더라도, 높이를 올린다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낮다 하더라도 효과적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4680보다는 4695가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에너지 밀도 이까지 높일 수 있을 건가? 라는 고민에서 배터리를 조금 더 높여도, 바닥이 그 정도 높여도 80에서 95니까 1.5cm 정도 라는 거죠. 테슬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680 사이즈로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LG 같은 경우에는 24년 미국이라고 돼 있어서 한국 지역에서는 먼저 생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이냐 한국이냐 어디 부분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24년 말 정도에 가능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지금 인프라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몇 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당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SDI하고 파나소닉이 일본 공장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파나소닉 SDI가 좀 더 빨리 생산할 것 같은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조금 다른 기업들,
EV, BYD, EV 자료는 이전부터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4695죠. 300입니다. 근데 실제 한 280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싸죠. 킬로와트당 80. 지금 리튬 가격이 더 떨어져서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300. 지금 테슬라 260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BYD의 LFP4680도 있습니다. 여기 용량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15면 129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죠. 그래도 이게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면 15인데 18까지 늘린다. 그럼 154까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4680 그 3원계 대비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플랫폼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배트 각형에서 높이를 이야기하는데요. 길죠, 이렇게. 요런 형태입니다. 요게 46950, 이게 한 7 정도 되겠죠. 7.5 정도. 근데 이게 원형보다 각형이 좀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근데 에너지 밀도는 훨씬 각형이 유리합니다.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이런 패턴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향후 폼팩터가 바뀐다라는 거죠. 자, 다시 와서 4680 셀 주요 생산업체의 정리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테슬라, 파나소닉, SDI, LG, CATL 다 있죠. 메이저 셀 기업들은 전부 다 한다. 테슬라는 생산 중이죠. 23년. 24년, 24년, 24년. 자, CATL은 약간 조금 늦습니다. 1년 정도. 나머지 EV는 벌써 생산, BAK 생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테슬라가 지금 양을 늘리고 있다. 원래 목표 에너지가 296이죠. 300을 못 넘긴다고 보고 지금 젠2 버전이 252입니다. 여기에 실리콘을 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리콘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실리콘을 넣어서 지금 EV가 아까 300 가까이 됐죠. 근데 목표는 350이다. 실리콘을 다루는 부분에서 약간 테슬라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자, LG 엔솔 같은 경우 실리콘 뭐 여러 가지 해본 경험이 있죠. 실리콘 종류는 약간 다르죠. 삼성 SDI는 SCN 카바이드 계열, 산화 계열이죠. LG는. 그래서 삼성 SDI를 보면 이게 이 자료도 특이하죠. 400까지가 이게 46 시리즈입니다. 4660, 4680, 95, 120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어느 정도 더 높은 모델도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앞부분 자료와 뒷부분 자료들까지 쭉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생산은 구체화되어 있고 사양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이죠. 자, 최종 정리하면 테슬라 4680 수요가 자,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다. 테슬라 공장 생산도 증가는 시킬 거다. 근데 사이버 트럭에 적용하기 위해서 젠3 이상이 필요하다. 사실 약간 테슬라가 좀 늦습니다. 지금 보면 늦어졌죠. 결국 용량 문제다. 주행거리가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젠3 충족이 가능한 셀 기업이 테슬라 공급이 시작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어느 정도 준비도 되어 있고 테스트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 들어가면. LG가 지금은 일단 가장 유력하죠. 테슬라 납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파나소닉, LG하고 가까우니. 자, 삼성은 BMW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 공급이 가능할까? 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LG, 파나소닉을 계속 갈 거냐? 굳이 지금 삼성 SDI를 넣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굳이 계속 그렇게 LG, 파나소닉만 유지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으면 넣게 되는 거죠.
초창기 SDI도 테슬라에 공급했었거든요. ESS 향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24년 1분기에 테슬라 외의 기업들도 생산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 자, 특히 한국에서 4680 생산이 가장 먼저 될 거다. 그 성능이 테슬라 버전은 현재 젠2를 뛰어넘어야 된다. 저는 뛰어넘을 걸로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4680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니 4680 밸류체인, 4680의 생태계가 이제 시작된다. 이 부분이 저는 4680이 배터리에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성공한다고 하면. 마치겠습니다.